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2025년 1월 두 번째 거래일이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어제 미국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엄청나게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2025년은 다르다, 새해는 다르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실현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기대도 되고 또 그 와중에 걱정도 되네요. 자, 어쨌든 또 주말이 왔습니다. 주말을 맞이하면서 빠르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기리든 분들 지금 아직도 힘든 장 맞죠? 그럼에도 저 기릿과 함께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부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새해 첫 거래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고 그 중심에는 테슬라와 애플의 하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4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연간 기준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망감이 엄청나게 나왔고요. 애플은 악재는 없었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고용지표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대비 9,000명 감소했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S&P PMI는 49.4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전년 대비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조금 떨어지는 이 와중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서 의미가 더 깊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테슬라 소식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 연간 178만 9,226대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차를 판 거죠. 그런데 23년 연간 인도량인 180만 대,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성장을 계속해야 되는 성장주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가 성장이 멈췄다는 거는 조금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유럽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판매량이 전년비 14%나 줄었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까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8%나 증가하며 전 세계 분위기와 다르게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델 Y의 판매량은 5%밖에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시장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실망 매물이 쏟아졌죠. 무려 6%나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했던 그러한 영향까지 겹치면서 차익 실현이 엄청나게 나온 건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테슬라 강세론자는 오히려 이거는 매수 기회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 테슬라는 물론 차가 잘 팔리면 좋겠지만 차량 판매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차피 올해 갈수록 또 성장할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 전망 등을 고려하면은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1월 말 테슬라 4분기 실적과 구체적인 신사업 상황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락했을 때 투자를 고려해보는 그러한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테슬라 다시 또 400달러를 돌파할까요? 다음입니다. 테슬라가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가운데 어마어마한 성적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비아디. 비아디의 작년 차량 판매량은 총 425만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는 작년보다 4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테슬라랑 완전 다르죠. 이 기세를 조금만 더 이어나간다면 포드나 혼다를 넘어서는 일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렇게 호실적을 낸 이유가 뭔가? 바로 중국 시장 내수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미친 내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오히려 아쉬웠다고 해요. 유럽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41만 대, 목표가 50만 대인데 41만 대밖에 팔지 못했으나 내수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는 비아디의 성장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올해는 약 500에서 600만 대 차량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2차전지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처음으로 IRA에 따라 최대 1,1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 차종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EV6, EV9, 제네시스 GV70,
앞서 GV70은 명단에 포함된 적이 있었지만 배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현지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오닉 5는 이미 작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했고 올해 1분기 아이오닉 9 생산이 개시되며 기아도 작년부터 EV9 생산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6까지 생산하며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왼쪽에 주봉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오른 거 6% 오른 거 티도 안 날 정도로 미약하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그러한 저점 매수 기대감 그리고 또 증시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 플러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나타날 그러한 악영향 그 부분도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 등이 나타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쏠렸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 저가 매수하기에는 섣부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고점 대비 하락폭은 크지만 내년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했고요. 전기차 캐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극재 기업들이 장기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시점, 그때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그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완성차 업체인 GM,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가이던스를 웃돌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00대 팔 거라고 했는데 11,000대 팔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는 그 순간 혹은 전고체 전지 공급망 확보, 양산 소식, 음극재는 실리콘 비중 증가 이러한 소식이 나와야 그때 2차전지 소재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한 번쯤은 그러한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고 바로 따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9%나 상승하면서 야, 이거 추세 반전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으나 하지만 기대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락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던 경험. 이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락하지 않아요. 떨어지다가 쑥 오르면서 이 기대감을 살짝 줬다가 다시 또 쭉 떨어지고 쑥 오르면서 기대감 줬다가 다시 또 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하락하는 게 특기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한번 양봉이 나왔다고 바로 불나방 달려들듯이 달려가면 좀 안 된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친구들은 모든 이평선이 몰리면서 그 이평선을 뚫고 가는 모양이 필요하다는 거 아마도 기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에코프로 월봉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다가 정말 많이 떨어져서 오늘 이렇게 9% 올랐지만 사실 티도 안 나는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양봉 하나가 좀 크게 박혀야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추세가 좀 바뀐 기업 중 하나는 네이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왼쪽에 네이버 일봉을 보면 확실히 추세가 바뀌었고 최근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그리고 이 친구의 월봉을 보면은 쭉 떨어지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그리고 양봉 큰 거 하나 만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바닥일 수 있겠다 이러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보자면은 엔터즈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JYP를 보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평선이 몰리다가 거기서 이제 거토양이 나오면서 쭉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혹시나 바닥일까 이러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월봉을 보면 쭉 떨어지다가 양봉 하나 만들고 이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최소한 이런 흐름은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오른 거 보고 2차전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주 좋아하시나요?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30대에서 40대 남성이시다 보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는 거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NC소프트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게임 업계는 매우 싫어하는 것도 동시에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정을 받기도 했으며 금리 인하도 진행 중이며 올해 신작도 마구마구 등장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거기에 중국 게임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호재도 나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은 적극적으로 판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무려 10개의 판호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만 중국이다 보니까 어디로 튈 줄 모른다는 게 단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판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왼쪽에 게임 주봉 차트를 보면은 ETF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재미가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월봉을 보면은 NC소프트와 넷마블입니다. 더 이상은 떨어질 데가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오른쪽으로 기어간 지 꽤 오래되었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는 바닥을 만드는 모습, 이평선도 모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트리거 하나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대박 게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확률이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는 것 플러스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지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서 메타버스, VR 이 산업이 개화하기 시작하면은 분명 게임주는 그 수혜를 톡톡히 받을 거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올수록 결국 엔터란 게임 이 두 개가 쌍두마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VR 기기 보면서 뭘 하겠습니까? 일단 연예인 보고 게임하는 거 거기에 사용된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한 기대감도 분명 몇 년 안에 조금 오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긍정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레이분들 뭐 작년부터 제가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키움증권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코스피가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뜨겁지는 않은 흐름을 나타냈으나 그럼에도 2년 연속 하락할 정도로 최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월간 기준으로 6개월 연속 하락해 16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다 보니까 최소한 1월 달은 뜨거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세상 모든 거는 뭐 그렇지 않죠.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그럼에도 작년부터 악재가 대부분 반영되었고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기다라는 평가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하고 난 다음 해에는 평균 25%, 19%씩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떨어진 만큼 올랐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자고 합니다. 일단은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는데 그때 전후로 단기간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악재가 등장하면서 증시가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증시가 하락한다? 그게 진짜 매수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증권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주 계좌는 지금 삼성증권을 쓰고 있고 5030은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좌를 한두 개 더 쪼개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 참고로 TMI이긴 하지만 삼성증권을 사용하는 거는 기대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수수료 무료 계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용하다 보니까 뭐 상품권도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기릿은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핫한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토스. 토스 증권은 MTS 출시 3년 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미주하시는 분들 전부 다 토스로 거래하는 걸 저기릿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토스 증권은 제2의 키움증권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해외 위탁매매 수수료를 보면은 미래에셋이 1등, 삼성증권 2등, 키움증권 3등, 그리고 토스증권이 4등으로 이미 다른 증권사를 다 제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스가 많이 대세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생각이 나야죠. 맞습니다. 토스는 올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치 평가가 얼마 될지 모르겠으나 10조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지분을 뭐 7%, 10% 이렇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지분값만 해도 막 1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관련주도 천천히 뉴스가 나오기 전에 뭐 토스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뭐 어디 뭐 주관사를 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막 상한가 랠리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조금씩 모아보는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 실제로 될지도 우리가 뭐 정확히 100% 확신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 기회비용이 하나의 리스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주항공은 한동안 어렵다. 제주항공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참사 발생 이후 무려 7만 건의 항공권 취소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하며 게다가 운항량 축소까지 하다 보니까 유동성 악화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주항공이 판매한 항공권 선수금이 무려 2,6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취소된지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취소가 된다면 당연히 현금 흐름이 이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여행업계 타격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후 나오는 소식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기리분들 얼마 내고 계신가요?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단기간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3년 만에 적자가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죠.
4대 보험사에 따르면 평균 82.5%의 손해율이 나왔다고 하며 작년 79.3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나 봤더니 11월 폭설로 인한 손해가 큰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는 길이 근데 그 손해율 80%면 이익 아니냐 왜 적자냐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손해보험업계는 적정 손해율을 80%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80%가 넘어가면 적자로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다만 자동차 보험은 기름은 또 아시다시피 사실상 의무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입김이 계속 작용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쉽게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주요 시중은행에서 예금이 20조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를 통으로 보자면 금리 인하 전 마지막 막차라는 분위기가 살아 있었지만 하지만 12월엔 그 분위기를 찾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 투자자 예탁금 등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 증시가 너무나 좋고 한국 증시는 매력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초과 수익을 노리러 다들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드론 관련주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미국은 중국 담당 일진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이번에 또 드론을 때린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을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참고로 드론 시장은 중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무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민간 드론 중 중국산이 75%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전쟁으로 인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또한 미중 패권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의 수입이 제한되거나 혹은 금지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좀 잘 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K 웹툰 국내 산업 규모가 연간 2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6년 연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불법 웹툰 시장도 동시에 잡히지 않으면서 피해도 같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대략 피해가 5천억이나 된다고 하네요. 자,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도 잡히지 않는 이유는 결국 약한 처벌 수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8년 밤토끼라는 곳을 운영했던 주범은 그때 당시에 10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5명 중에 1명만 2년 6개월형을 받고 끝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버는 돈에 비하면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러한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